네, 투표가 마감이 되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열이 가려진 것보다 경합 지역이 더 많습니다. 네, 개표 결과를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방선거 결과 예측해보고 향후 전국 상황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김만흠 정치평론가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상황 이게 좀 상당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 우세가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 5대5 아닙니까? 예. 남은 7개인데 수치로 보자면 이 불확실한 것이 어떻게 판가름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수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예컨대 10대 7이 되어버린다거나 7대 10이 된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를 좀 종합해서 하자면은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6.4 지방선거 국면을 가장 지배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예. 그리고 유권자에 해당되는 주민, 국민들의 다수는 여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응징의 마음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느냐. 지난 며칠간 오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일반 유권자를 조사했을 때 정부에 대한 비판 의지 속에서 야권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 투표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 예. 이거는 뭐냐? 정부 여당에 대한 응징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이것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거나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새누리당이 들고 나왔던 박근혜 심판론, 박근혜 정부 심판론. 그러니까 세월호 심판이냐, 박근혜 심판이냐,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좀 아니요, 들었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박근혜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평가보다는요. 예. 그것은 거의 번전치기 정도고요. 예. 예컨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인데 반대로 야권이 세월의 응징에 대한 표심을 흡수하는 데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역부족.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번전치기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최근 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갤럽 조사의 경우에 40%대 후반, 그다음에 리얼미터의 경우에 50%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역에 따라서 박근혜 마케팅을 강하게 내세웠던 서병수 후보의 경우도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합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마케팅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응징 의지를 흡수하는데 대한정당으로 흡수하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출구조사 보고 새누리당 5, 새정치 5, 경합 7.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구 같은 경우도 물론 새누리당 우세 지역으로 나왔습니다만은 55.6대 41.5로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어떻게 서병수 후보가 나온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경합 지역으로 51.8대 48.2로 근소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앞서 나가던 경기는 오히려 49대 51로 뒤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6년 박근혜 당시 대표 커터칼 맞고 대전은요. 그렇죠. 했던 그 바로 대전입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보면 박성효 그 당시에 박성효 예. 후보였죠. 이번에 박성효 후보입니다. 48.2대 49.8로 뒤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앞서 김만우 원장님 말씀하셨던 새누리당이 3일 전부터 보면은 긴급히 이른바 동정 언더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정에 어떤 의존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박근혜 마케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거기에 대해서 세월호 심판론으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층에서 좀 결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박근혜 마케팅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보면 새누리당이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세월호 사태 때 보여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기력. 거기다 유병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잡지 못하고 검찰이 난다 긴다 하는 검찰의 총 역량을 집결해도 오히려 보면 마치 공권력을 조롱하듯이 그런 유병헌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 뭐 하는 건지가 겨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겨우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런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좀 혼을 내줘야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팽배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3일 전부터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 기회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칠선 의원인 서청원 의원조차도 피켓팅하지 않았어요.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폭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 5대 경합 7인데 경합 7 중에서도 새누리당이 약세하게 미약 하나만 우세한 곳은 2곳에 불구하고 나머지 5곳이 새정치연합이
약간 미세하나마 우세하다. 그러니까 이것대로만 가자면 10대 7로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예측도 가능한. 물론 이제 더 마지막까지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자, 예. 자, 유권자들의 그런 뭐 실망감이랄지 바람이랄지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져서일까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잠정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어요. 16년 만에 이런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잠정적으로 56.8%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사전투표제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60%에 가까운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어찌됐건 지난 3회, 그 4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54.5% 대비 한 2% 정도 올라간 추세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투표제의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유권자층이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5, 60대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측면이 아닐까. 사전투표제에는 어차피 투표할 사람들이 했던 측면이 많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권 출구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네. 일단 박원순 현 시장, 그러니까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요. 서울은 뭐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게 인천 경기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재밌어졌어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인천 경기가 막 여론조사 결과는 막 바뀌고 있어요. 원래 재밌는 게 좋아요.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예전 장자크 루소가 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자크 루소가 영국의 선거제들을 갖다 비웃으면서 루소는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라는 것은 당일만 임금이고 유권자가 예. 그 다음날 바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선거제도다 하고 비웃었는데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유정복, 송영길, 유정복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어쨌든 출구조사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0.3%포인트 사실은 같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사실 유정복 후보나 송영길 후보 사실 송영길 후보가 사실 상당 부분 좀 앞서 나갔거든요. 예. 왜냐하니까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책임론이 있었죠. 책임론도 추천기에. 있었고 또 마침 지역구도 물론 그분은 원래 인천분입니다만 예.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렇죠. 김포 예.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에 좀 붙였어요. 초기에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출구조사에서는 0.3%포인트 앞서니까 어쨌든 두 분들은 피가 마르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밌죠. 예. 경기의 경기는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예. 경기의 경우는 제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기초에서부터 다양한 경쟁이 있겠지만 광역 단위의 경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모범으로 볼 만한 게 광역 단체 경쟁 구도가 아니었나라고 봐집니다. 네. 서로가 정책을 놓고 경쟁하면서 굉장히 수렴을 해갔고요. 그래서 서로 다듬어져 갔고 예.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선거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서 조금 네거티브하지 말자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터졌지만은 거기는 상당히 정책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진보 정당에 가까운 쪽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진표 후보는 조금 상당히 중도적인 경향을 보였었고 예. 반면에 보수정당 소속의 남경필 후보는 당 내부 분위기에 비해서는 혁신적인 분위기를 보인 가운데 서로 수렴했다는 점하고요. 이게 이렇게 경합 수준으로 간 배경은 한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남경필 후보가 초반에 주도했던 배경에는 중진 차출론이 크게 작용했다. 만약에 동시에 출전을 했더라면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굉장히 중진 차출론으로 거론되면서 비중 있는 인물로 부각이 돼가지고 앞서가다가 다시 김진표 후보가 확정돼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막판에 와서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효과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한 나머지 남경필 후보가 김진표 후보를 공격을 했죠. 그러나 공격을 했지만은 김진표 후보가 중도적인 성향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먹혀들 가능성이 작았다. 예. 이런 점에서는 지금 치열한 경쟁을 만들고 있고요. 또 관료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지 상당히 호감을 주는 그런 선거운동 전략을 김진표 펴갔어요. 네. 그런 점에 서로 장점을 가지면서 경쟁했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간에 좀 바람직한 모델로 경기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거기다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공약을 갖다 아주 매력적인 공약을 걸었어요. 예. 7만 보육교사 예. 공무원 하겠다. 예. 그 부분을 갖고 일단 김진표 후보는 이 보육교사들 보면 7만 보육교사들 갖다가 공무원화 하겠다 하는데
남경필 후보는 그걸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진표 후보가 경제부총리 출신이에요. 예, 교육부총리 교육부총리 출신이에요. 출신. 두 가지 부총리 두 번 하신 예.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보면 다 있습니다. 또 뭐 현재 보면 박근혜 정부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보육교사들이 7만 명인데요. 가족까지 하면 한 20만 표 됩니다.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무원 시켜주겠다는데 싫겠어요? 예. 표가 아무래도 쏠리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표 후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장관도 하셨고 부총리를 2번 하셨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실현 가능한 비전을 내놓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표심을 좀 흔들지 않나. 제가 그 보겠습니다. 수렴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 그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남경필 후보의 경우도 사실상의 그런 좋은 대우를 올려주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점이 대우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정식 공무원화 시키겠다는 것이냐라는 논쟁으로 갔기 때문에 네. 대우를 올려주는 것은 서로 공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표 후보가 같은 돈인데 굳이 왜 공무원 안 시킬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게 지금 수도권이란 말입니다. 서울은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인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지냐 이기느냐가 지금 근데 아직도 잘 네네. 모르는 아주 팍비의 승부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경기 같은 경우는 남경필 후보가 계속 그 우세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지금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거든요. 출구조사 예. 결과로만 그렇죠. 놓고 보면 그 인천 같은 경우도 역으로 송영길 그렇죠. 후보가 많이 앞서다가 앞서다가 이제 뒤집어진 경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인데 서병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계속 약세에 있다가 열세에 있다가 지금 이번 결과를 보면 3.6% 차이로 또 우세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지역의 어떤 수도권이나 부산에 대한 어떤 지역적 특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그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나 부산 같은 경우에 여당이 지게 되면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그 큰 곤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보수 지지 세력의 어떤 결집이 이러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부산 지역도 접전지 가운데 하나인데 부산 지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방금 얘기하신 아까 초반에 제가 박근혜 마케팅이라고 했던 것에 무슨 효과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네. 본전치기 정도다 예. 이런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번에 박근혜 마케팅을 할 만한 지역이 사실상 3군데였단 말이죠. 수도권 빼놓고는 인천, 유정복 뭐 수도권 해당되겠습니다. 네. 거기하고 서병수 후보가 있는 지역하고 예. 그다음에 정진수 후보가 있는 충남 정도. 네. 나머지는 되게 비박 후보가 됐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마케팅이 그렇다면은 서병수 후보가 박근혜 눈물 플래카드에 붙이기까지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3, 4 출구조사에서는 경합인 가운데 3.5% 정도 앞서는 쪽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또 다른 방송사의 조사의 경우는 오히려 오거돈 후보가 앞서는 쪽까지 있어가지고 예. 그걸 덕을 보지 못했다라는 걸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오거돈 후보가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그런 28일까지죠. 공개될 여론조사에서 경합 정도 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렵다. 더 치고 나가야 이길 것이다. 아하. 만약에 이번에 이긴다면은요, 나머지 지난 26일 동안에 오거돈 후보가 상당히 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주주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소속의 서병수 후보가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의 경합 정도라면 실제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오늘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기간 동안에 조금 우세를 보였던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예. 네. 친박계 후보 얘기를 하니까요. 어차피 유정복, 서병수 얘기했으니까 충남도요.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때는 뭐 거의 지금 진다라고 정진석 그렇죠. 후보가 진다. 안희정 현 후보가 이기는 거 나왔는데 현 지사 후보 막판에 셌죠. 많이 따라붙었어요. 근데 뭐죠 박근혜 눈물도 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김종필 전 총리가 예. 한번 나가서 크게 한번 흔들어 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정진석 후보로 하여금 뒷심을 바라게 하는 그런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봐요. 근데 박근혜 눈물, 아까 박근혜 마케팅하면서 박근혜 눈물이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고 일정 부분 좀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데다가 5월 22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그 한 3일 동안 혼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박근혜 마케팅을 너무 늦게 했어요. 예. 일요일 날 했잖아요. 예.
그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 서울 지역의 수도 광역단체장 후보가 다 모였을 때 네. 박근혜 지키기냐, 박근혜 뭐냐라고 하면서 네. 박근혜 살리기를 계속 하니까 오죽하면 그 새정치연합에서 아니 박근혜 살리려면 청와대 경호실장 하시오라고 하는 논평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마케팅을 세게 했거든요. 예,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상품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50% 내외 정도였다는 것은 본전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특별하게 무슨 프리미엄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아까 조금 전 예를 잘 들었지만은 이후에 안대위 총리 후보자 낙마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박근혜의 눈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을까 해서 현상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을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나머지 비판적인 분위기를 과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흡수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게 관건인데 현재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 부분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과도기적으로 좀 듭니다. 그렇죠. 이 총선이나 저 지방선거 같은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긴 적이 없답니다. 지금 그것이 통계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물론 조금 조사 기간마다 다릅니다만 대략 46%에서 40대 후반이거든요. 50대를 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또 한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또 광주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윤장현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현지에 대개 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류도 나중에 갈수록 윤장현 후보한테 좀 쏠리는 느낌이 있다는 그런 보고들을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징표 중에 하나가 윤장현 후보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같이 해왔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윤장현 후보에 대한 기습적인 전략 공천이 나왔을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상당히 보이콧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강한 반대 세력이었었는데 막판에 가서는 그래도 그동안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강훈태 후보보다는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이런 기류가 가면 조금 뭉쳤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당에 대한 그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선호하는 쪽인데 어느 쪽 결론이 나든 우리가 지금 분류할 때 5대5로 얘기할 때 윤장현으로 가든 뭐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지금 야권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얘기했던 어느 쪽이든 간에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 틀이다라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누가 이기느냐 또 어느 쪽 이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당내 지도부의 권력 투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현재 광주는 개표가 0.4% 진행됐습니다만 윤장현 후보가 300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표는 0.4%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결과는요. 사전투표 결과를 먼저 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세를 예측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무님께서는 이 광주 지역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막판 혹시 그 막판에도 조사는 합니까? 흐름 상황? 막판에도 조사는 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보도를 안 할 하는 뿐이지. 뿐이고요. 근데 예. 아마 이제 방송 3사 그 지상파에서도 사전 예측 조사를 전화 조사를 1일부터 3일까지 계속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좀 그때 많이 바뀌었나요? 이게 많이 따라붙었나요? 아마도 윤장현 후보가? 네. 윤장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적으로 언론 그 28일 조사까지는 거의 추격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 전에 저 강훈태 후보 대비로 거의 그 배 이상 뒤졌었는데 네. 거의 막판에는 그 일주일 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흐름이거든요. 흐름. 그러니까는 한참 뒤져 있다가 쫓아왔다는 거는 역으로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뒤집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흐름이다. 예. 흐름을 그 계속 리드하고 있는 우세를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추격을 허용하느냐 이제 그러한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보면 결정적으로 처음부터 보면 윤장현 후보에 대해서는 선당 후사 입장에서 권노갑,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김대중 DJ 대통령의 영원한 복심인 권노갑 전 의원께서 보면 선당 후사 입장에서 윤장현 당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반대했던 박지원 의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안철수는 광주의 DJ가 아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가서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까지 총력으로 나서 선당 후사 하면서 윤장현 후보 미니까 역시 광주에서는 그 영원한 복심과
영원한 비서실장 두 분, 김대중 대통령의 그 후광을 알겠습니다. 자,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의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